이번 수해 작업으로 북한에서 집 잃은 이재민이 1000여 명으로 우리 당국이 발표했는데요. 정훈이가 급발진을 하며 그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거짓말이다 라면서 오리발을 발딱 내밀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4년 8월 4일 어제자 홍수로 큰 피해 입었는데 또 이동식 발사대를 배치해놓고 동시에 무력 시위까지 하는 중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와, 진짜 북한이스탄스럽죠? 그럴 기운이 있으면 수해 복구나 빨리 해라 정훈아. 똥꼬에 불이 달렸다. 오늘은 압록강 헬기 브루스 추고 내일은 미사일 난리 브루스 추지 말고 지금 당장 물부터 치우거래. 요즘 북한 뉴스 엄청나게 뜨는데 물난리가 핫 이슈예요. 야, 정훈이 보트 타고 다니던데? 그것도 버트 막 휘청휘청 돼가지고 옆에 있는 관계자들이 더 불안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매해 뉴스를 보는데 북한이 어느 한 해 물난리가 안 난 때가 없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자주 물난리가 날까요? 여기는 펌프장이랑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물을 빨아들인다고 들었어요.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상하수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빨리 나가게끔 물을 빨아들인다고 들었는데 북한은 정말 그 상하수도망이 외정대망이니까 이거를 완전히 개량하기 전에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간부들을 경질했다고 들었거든요. 아니 그게 자연히 문제인데 간부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죽이고 물 침수가 나고 북한 주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났는데 가질 재산도 없지만 이것 때문에 간부 4명, 5명을 경질했다는데 아니 북한 주민을 이때까지 죽인 거에 숫자를 넣고 보면 김정은이가 제일 많이 죽였는데 경질당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가요? 그쵸. 저도 어릴 적에 보니까 기억해보면 매해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라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 백합천이라고 얄팍한 천이 있어요.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동해안으로 흘러달아가는 천이 있는데 조금만 비가 나오면 그 나무다리 판자 있잖아요. 다 뜯겨 내려가고 진짜요? 애들이 그 판자를 2개, 3개, 한 이만한 거 2개, 3개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는 허접한 그런 다리. 돼지가 살려달라고 깨깨깨깨. 그쵸, 막 돼지 떠내려가고 난리도 아니죠. 집이 무너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언제 한번 북한 뉴스에서 비가 이만큼 나서 물난리가 나서 우리가 고통받았습니다. 힘듭니다. 이 피해가 이렇습니다. 라는 뉴스를 전 북한에 있을 때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북한의 비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에 와서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북한에 있을 때 가장 큰 피해가 라진 선봉 지역에서 일어났던 피해예요. 그 뉴스 나도 또 그게 물이 너무나 또 많이 와갖고 우리 기차가 있잖아요. 그럼 기차고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넘어설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도 물이 많으니까 그 강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댐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댐이 압록강가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면서 완전히 북한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산으로 피한 사람들은 그나마 살았는데 다른 반대편 쪽으로 중국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붕 위로 올라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언니 또 산사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 피한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돌에 치여서 죽고 정말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북한 내에서도 저 선봉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해가지고 없는 살리면서 조금씩 모금해가지고 지원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그때 물난리 났을 때 다행히 북한에 직접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기에 뭐를 가지고 갔다면서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분이 그 이름 무엇이었지? 텐트 같은 것도 가져가고 집 짓는데도 좀 뭔가 도움도 주고 우리가 자재도 보내주고 이랬던 사례가 있기는 했어요. 북한 산에 나무 있어요? 가까운 야산에? 없죠. 청진도 없어요? 벌거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벌거숭이 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헐벗었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 나무 한 그루당 엄청난 돈으로 사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대대적으로 팔았던 사람이 총살을 당했거든요. 북한이 대부분의 나무들이 중국에 다 팔려갔어요. 사람도 팔려가, 나무도 팔려가, 산나물도 팔려가.
수산물도 팔려가? 다 팔려가요 그쪽으로. 예. 수산물도 팔려가. 예. 그래서 옛날 보면 또 좀 말이 좀 이쪽으로 왔는데 수산물 가공하고 낙지 가공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그쵸. 야 똥떼놈들이 먹는다고. 그쵸. 똥떼놈들이 아. 씹싸오기 먹기도 먹는다면서 이렇게 가공하는데 실제 뱃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낙지를 다루고 명태를 다루고 해도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허접한 어족이죠. 맛없는 그쵸. 망둥이 같은 거, 망둥어 음. 같은 가시고기 그런 거를 그냥 국이나 끓여 먹고 고급어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이빨짬에도 끼워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제 진짜 많은 게 중국으로 팔려가요. 근데 저는 이 북한 산이 개나 꼬물어지고 이 뭐 흙더미가 내려오고 하는 게 이 헐벗은 산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산이다 하면 그 흙 색깔 있잖아요. 네. 누런 색깔. 네. 그 가까이 가도 요만한 뭐 진짜 발톱보다 더 어린 요런 새끼나무가 있는데 뭐 새끼나무 있으면 뭐해 사람들이 그거를 다 또 그 산림보원, 산림경영원이 없을 때 그거 다 있죠, 있죠.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어. 곡식 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언니 그 우리 어릴 적에 나무 심는 날이라고 있었잖아요. 4월 언제 있어요? 네, 4월 그래가지고 5일인가? 우리가 봄마다 학기 되면 딱 시작되면. 나무구로 들고 올라가서 나무를 심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무색한 게 이게 겨울이 되면 북한은 땔감이 없어요. 그래서 막 석탄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산에서 나무를 불쏘시개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인 거예요. 아니 그 식수소리 가서 나무를 제대로 심었어요? 난 안 심었거든요. 난, 그러니까 우리는 난 나무 흉내를 내는 명목을 거예요. 10개를 주면 난 그거 가져다 하나 심고 나머지는 땅에다 그냥 파묻었어요. 난 안 심었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많으면 북한의 나무가 제대로 심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동원해서 심으니까 우리가 뭐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0그루를 심었다 하면 정말로 한 그루가 자라면 대단한 거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물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이게 상하수도 체계가 정말로 외정때 거 그대로잖아요. 이거를 개선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이게 이 물난리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흘러왔는데 그 70년 동안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 쓰던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만들었던 그 상하수도 체제를 진짜 라진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일본이 들어와서 그 일제시대 때 만들었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옹기보다는 훨씬 크대요. 그러니까 옹기의 상하수도는 일본이 건설하지 않았어요. 근데 라진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부시지도 않고 그걸 아직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이런 1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감탕이나 퍼내고 이런 건 저도 종종 길거리에서 라진에서는 목격을 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선봉은 안 되기 때문에 물 한 번에 쏟아지면 백학천 같은 데 쓸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산사태에 취약하고 나무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땔감을 또 찍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이 아닙니까? 그쵸. 이게 부족하니까 여기다 땜빵 메우고 여기 부족하니까 요거 가져다가 요렇게 네, 요렇게 네, 하니까 네. 악순환의 반복. 반복되는 거죠. 아 근데 북한은 뭐 비가 몰아쳤어요. 어떤 짓을 합니까? 삽이랑 곡괭이랑 마대를 들고 가죠.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시 다 파헤치고 다시 재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거 누가 합니까? 직장에서 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다 구역을 떼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거죠.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100m는 어느 직장, 여기서 여기 10m는 어느 직장 하는데 자 오늘 비가 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울퉁불퉁해져요. 그게 뭘 가져다 쌌습니까? 산에 가서 썩비레라는 흙을 퍼다가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는 또 비 피해 옵니다. 비가 막 쏟아져요. 그게 그대로 돼요. 흙이 다 씻어 내려가죠. 씻겨 내려가죠. 그 다음날 또 갑니다. 근데 도로 전문 보수대도 있지만 공장이 없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량 형식적으로 공부는데 이렇게 그게 도로 정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덜컹덜컹 되죠. 그리고 막 물이 튀고 사방에 인도로로 지나가다 보면 그 자동차에 의해서 튀는 물을 다 맞는 거예요. 지금 압록강 저기 지역에 비 피해가 나서 한 1000명 이상이 죽고 1000명 이상이 침수가 돼서 집을 잃었다라는데
그 속에서도 김정은이가 우자를 가지고 나와서 컨셉질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또 뭐라고 선전할지 약간 감이 오세요? 당연히 오죠. 뭐 우리 원수님이 이렇게 인민들하고 고생을 같이 했다. 인민들이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가지 않을까요? 한 명도 죽이지 말라고 해서 그 소중한 비행기, 직승기,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장군님께서 주민들을 엄청나게 실어 나르게끔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된 사람, 추락해서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또 장군님의 위대성으로도 둔갑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옛날 생각해보세요. 비단섬의 역사라든가 이런 게 그 뭔지 아시겠죠? 그 한 사람이 그래. 섬마을 주민을 위해서 그래요. 비행기를 보냈다. 그래요. 나 아직도 기억해요. 이렇게 우리 북한 주민들은 척하면 척이에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도 귀에 피딱지 나게끔 들어가지고 뭐 한 명의 어떤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직승기까지 뭐 띄우게끔 배려해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일 원수님 막 이러면서 저는요 직승기 같은 것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띄우는 것이 북한에서만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 있을 때 한국에 오니까 너나 없이 등산하다가도 뭐 이러면 직승기 뜨고 뭐 잔잔한 이런데 구조 헬기 무슨 헬기 닭 무슨 정말 엄청나게 많잖아. 국민의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진짜 헬기를 띄워서 멀리 있는 등산하다 떨어진 사람까지 구해오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더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비행기 오랜만에 한 대씩 보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 지나가면 우리나라 비행기 막 이러면서 손뼉 치고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애들 헬기 어쩌다 뜨면 운동장에다 뛰쳐나서 네. 그러니까 헬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신기해서 쳐다보고 근데 그 김정은이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민심 달래기 위해서 김정은이 나서 컨셉질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걸 보면서 야, 넌 그냥 집구석에 엎드려 있어라. 그냥 있다가 지시만 정확하게 내리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람 한 명이라도 구하는 게 우선인데 정은이가 오면 그게 제대로 진행되겠나요? 오히려 더 불안불안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도 있죠. 아니 접대하느라 옆에서 더 난리 아닐까요? 인력이 더 부족하는데 원래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화재가 나거나 어떤 사건 현장에 그날로 당장 헬기 타고 가고 직승기 타고 거기로 날아가잖아요. 전 그런 것도 별로 보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가면 그거에 대해서 그 넘버원에게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또 문서 작성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을 거 아니에요. 사건 설명하고 취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동안 지시만 적당하게 내리고 좀 가서 사진 찍히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김정은밖에 안 생각해요. 자제해달라 이런 거예요. 북한 주민 구해한다는 어떤 컨셉질에 요를 올리는 김정은이 항상 이 물난리는 올 한 해 끝이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거고 그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비 피해는 피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